네, 안녕하세요. 미준의 집입니다. 오늘은 저번 1편에 이어서 2021년 1분기 큰손들의 매매 내역을 살펴볼 텐데 바로 이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베어 앤 멜린다 게이츠 파운데이션입니다.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빌 게이츠와 그의 이제 전처죠. 멜린다 게이츠가 같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자선단체인데요. 현재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두 분은 이혼 절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대내외적으로 좀 시끄러운 상황인데요.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도 우리 채널을 통해서 몇 번 다룬 적이 있고,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빌 게이츠가 경영자로서도 상당히 성공했지만 이 투자자로서의도 자질이 상당히 훌륭하십니다. 비어 앤 멜린다 게이츠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빌 게이츠가 전적으로 운영하는 건 아니고 마이클 라슨이라는 분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도 빌 게이츠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이 기관의 투자 수익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저는 이 빌 게이츠와 이 빌 앤 멜린다 게이츠 파운데이션의 투자 내역을, 투자 포트폴리오를 분기별로 항상 체크를 하는데요. 이번 2021년 1분기 이 빌 앤 멜린다 게이츠 파운데이션의 톱 10 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좀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원래 이 기관이 변화가 거의 없는 기관이거든요. 근데 이번 분기에는 변화가 상당히 많았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게 여기 2번에 있는 코카콜라 펨엠사가 있죠. 이게 티커가 KOF인데 변화가 무려 1300%가 증가했습니다. 굉장히 크게 증가했는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 코카콜라 펨엠사는 코카콜라와 이 펨엠사라는 기업이 합작해서 만든 회사이고요. 이 중남미 지역 보시면 멕시코, 콜롬비아, 브라질,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같은 그런 중남미 지역과 필리핀에서 코카콜라의 패키징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기업이 비중이 크게 늘었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뒤에서 좀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중을 축소한 종목들을 보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종목들을 비중을 줄였던 거는 정말 오랜만에 보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버크셔 해스웨이가 12%나 감소했고, 캐터필러, 캐네디언 내셔널 레일웨이, 월마트, 크라운캐슬, UPS, 페덱스, 그리고 리버티 글로벌. 리버티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실상 지금 청산 수준이고요. 페덱스는 절반을 좀 팔았습니다. 그리고 월마트는 34%나 팔았고 UPS도 거의 40% 팔았습니다. 굉장히 많이 팔았죠. 그리고 비중이 38%인 이 버크셔 해스웨이도 12%나 정리했으니까요. 이번 분기에 빌 게이츠는 정말 많이 팔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가 애플, 아마존,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전량 매도했습니다. 빌 게이츠가 이렇게 많이 매도한 이유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가장 크게 지금 대두되는 이유는 이 이혼 분쟁에 따른 막대한 위자료 지급 때문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빌 게이츠의 자산이 굉장히 크거든요. 빌 게이츠에게 기책 사유가 있잖아요. 이제 바람을 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처인 멜린다 게이츠에게 위자료, 막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한 위자료를 위해서 주식을 매도했다는 말도 있고, 재산 분할 이슈도 있어가지고 빌 게이츠가 보시면 상당히 많은 지분을 이 멜린다 게이츠에게 넘겼다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빌 게이츠가 이번 분기에 주식을 많이 매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그거 말고도 사실 빌 게이츠는 작년부터 비중을 조금씩 계속 줄이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 조정이 임박했다는 생각이 있어서 비중을 계속 줄였고 이번 분기에는 더 크게 줄인 것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신규 편입한 종목이 하나 있는데 바로 쿠팡입니다. 우리나라의 쿠팡이고, 아까 1편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지금 많은 헤지펀드들이 쿠팡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 게이츠 재단도 마찬가지로 쿠팡을 담고 있는 거, 굉장히 유의미한 사실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저도 쿠팡에 대해서 관심이 있긴 있었지만 이번 분기를 계기로 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은 전체적으로 좀 보유 주식을 크게 정리했는데, 이에 대한 이유로는 뭐 시장 조정이 임박했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재 지금 이혼 분쟁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막대한 위자료와 재산 분할 이슈 때문에 크게 정리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후자에 좀 더 가깝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몇 가지 좀 관심 깊게 봤던 거는 월마트, 오프라인 리테일의 대명사인 월마트의 지분을 축소했는데 온라인 리테일의 신흥 강자인 쿠팡을 매수했다는 게 상당히 유의미한 결과라고 볼 수 있고, 아마존, 애플, 트위터 등 빅테크 기업들이 전량 매도했다는 것도 상당히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퍼싱 스퀘어 홀딩스입니다. 이 퍼싱 스퀘어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유명한 분이시죠. 빌 에크맨이 이끌고 있는 헤지펀드입니다.
빌 에크맨 같은 경우에는 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잘생기셨고요. 젊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뛰어난 투자 수익률을 거두고 있는 그런 유능한 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빌 에크맨을 두고 젊은 워렌 버핏이다라는 별명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빌 에크맨 같은 경우에는 이 탑 10도 안 됩니다. 이 탑 7이고요. 7종목밖에 없는데 보시면은 빌 게이츠와 마찬가지로 비중을 전체적으로 많이 줄였습니다. 비중 확대한 종목으로는 하워드힐스와 도미노스 피자 두 개입니다. 하워드힐스는 부동산 관련 기업인데 23% 정도 증가했고요. 도미노스 피자는 뭐 다들 아시죠? 세계적인 피자 브랜드인데 1%가 안 되는 비중 확대가 있었습니다. 비중을 축소한 종목으로는 나머지 5개에다가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로스와 힐튼 월드와이드, 레스토랑 브랜드 인터내셔널, 치폴레 그리고 에줄렌 테크놀로지스는 5% 내외로 비중을 축소했고 그 다음에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전량 매도했습니다. 빌 에크맨은 그동안 스타벅스에 대해서 상당히 불리시했기 때문에 이 전량 매도한 이유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저는 좀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P나 PEG 기준을 봤을 때 지금 동종 업계 대비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난 1년 동안 스타벅스는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빌 에크맨 같은 경우에는 지난 코로나 때 스타벅스를 담았는데 상당히 좋은 투자 수익률을 거뒀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마 지금 밸류에이션이 이제 너무 높다고 판단하거나 아니면 목표했던 주가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비중을 정리한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빌 에크맨이 이끄는 퍼싱 스퀘어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비중 확대 종목이 단 2개였고요. 그 기업은 부동산 기업인 HHC와 피자 기업인 DPZ 2개였고 도미노 피자는 비중이 확대했지만 같은 업종인 QSR과 CMG는 비중을 축소했다는 거 그리고 스타벅스를 전량 매도했다는 거 이 정도가 눈에 띄는 변화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제펜베르겐 캐피털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제펜베르겐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테슬라의 초기 투자자였고요. 정말 테슬라가 주목을 받기 이전부터 크게 투자했던 그런 기관입니다. 그리고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 테슬라 같은 세계를 선도하는 이 미래를 변화시키는 그런 기업들을 발굴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저는 제펜베르그의 포트폴리오를 참고하는 편입니다. 이 기관은 제가 매 분기마다 꼭 챙겨보는 그런 기관이고요. 제펜베르겐의 탑 10 종목을 보면은 테슬라, 쇼피파이, 메르카도 리브레, 트레이드데스크, 익젝트 사이언스스, 스퀘어, 젤로, 엔비디아, 아마존 그리고 억타 이렇게 10개가 있고요. 보시면은 일단 눈에 띄는 게 테슬라의 비중이 크게 줄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비중을 확대한 종목부터 먼저 보면은 일단은 눈에 띄는 게 에어비앤비와 스노우플렉입니다.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비중이 1.3%이기 때문에 뭐 크진 않지만 이 변화를 보시면요. 무려 25,000%가 증가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증가했죠. 비중 자체는 작지만 이 변화를 보면은 이 제펜베르겐이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굉장히 볼리시하다는 것을 확연하게 느낄 수 있고 마찬가지로 스노우플레이크도 비중이 1.86%밖에 안 되긴 하지만 이 변화를 보면은 250%나 증가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매수했던 종목들은 유니티 소프트웨어랑 스냅, 줌, 몽고디비, 에벗, 그 다음에 나이키, 존슨앤존슨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성장주들을 많이 담긴 했지만요. 그래도 동시에 배당주인 에벗이랑 나이키, 존슨앤존슨 이런 기업들도 좀 골고루 담은 느낌이 보입니다. 비중을 축소한 종목들을 보면은 뭐 어도비랑 페이스북은 사실상 지금 청산했다고 볼 수 있고요. 비중이 0.02%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80%나 감소했죠. 그 다음에 HC도 크게 줄었고 마이크로소프트, 룰루레몬, 버진 갤럭틱, 아마존, 테슬라, 넷플릭스, 퀄컴 다 줄였는데 여기서 좀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이 빅테크들을 많이 줄였다는 게 보입니다. 페이스북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 넷플릭스 이런 기업들을 크게 줄였기 때문에 그게 확연히 눈에 띄었고 그리고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펜베르게는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불리시한 기관인데 보시면 테슬라의 비중을 14%나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이유인지 제가 정확히 알 수 없겠지만 테슬라가 최근에 주가로 좀 굉장히 재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CEO인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여러 논란 속에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지금 비중을 축소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에어비앤비와 스노우플레이크의 비중을 크게 확대했다는 거,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빅테크 비중을 축소했다는 거, 그리고 초기 투자를 했던 테슬라의 비중을 크게 축소했다는 거, 그리고 SNS 기업 중에서는 페이스북보다는 스냅을 선호한다는 거, 그리고 고점 대비 크게 하락했던 줌을 매수했다는 거. 이 정도가
개인적으로는 눈에 띄었던 변화들이었고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베일리 기펄드입니다. 베일리 기펄드도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테슬라의 초기 투자자였고요. 마틴베르겐과 마찬가지로 테슬라를 통해서 막대한 수익을 거뒀던 그런 기관입니다. 그리고 베일리 기퍼드 역시 테슬라와 같은 혁신적인 기업 발굴에 목표를 두고 있는 그런 헤지펀드이기 때문에 제펜베르겐과 마찬가지로 저는 베일리 기퍼드도 매 분기마다 챙겨보고 있습니다. 자, 베일리 기퍼드의 신규 편입 종목을 보면은 일단 쿠팡, 어펌 홀딩스, 리어토, 차지포인트, 프롤로지스, 제이프락, 클로버 헬스, 그리고 범블 이렇게만 좀 뽑았습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관심 있던 기업들만 이렇게 8개 뽑았고요. 그 중에서도 눈에 띄었던 게 쿠팡과 차지포인트입니다. 쿠팡은 정말 1, 2부 정말 많이 나오죠. 이 정말 많은 헤지펀드들이 지금 쿠팡을 매수했습니다. 이번 1분기에. 그리고 차지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저 개인적으로 좀 크게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가는 종목인데 이 베일리 기포드가 드디어 차지포인트를 매수했다는 거 상당히 좋은 신호입니다. 그 비중 확대한 종목들을 보면은 핀트레스트나 스냅, 빌리빌리 이 SNS 기업들이죠. SNS 기업들을 많이 매수했고 그 다음에 도어다시, 에어스 캐피털, 후야 등이 있고 그 외에도 S&P 글로벌이나 모더나 그 다음에 테넥스 제너믹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SNS 기업들이 좀 눈에 띄고 그 다음에 이 바이오 기업들이 좀 눈에 띕니다. 비중을 축소한 종목은 일단 트립닷컴은 거의 50% 절반을 줄였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 알파벳, Thermo Fisher, 크레딧코르프, 페이스북, 인투이티브 서지컬, 니오, TSM, 아마존 이렇게 줄였는데 일단은 테슬라, 알파벳, 페이스북, 아마존 역시나 빅테크를 많이 줄였습니다. 지금 헤지펀드들이 약간 반반으로 좀 갈리고 있는데 반은 빅테크를 많이 매수하고 있고 반은 빅테크를 많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재밌는 양상이죠. 그리고 전기차 기업들인 테슬라와 니오 그 중에서 특히 엄청나게 불리시하고 초기 투자자였던 테슬라를 40%나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이제 6%대로 떨어졌어요. 굉장히 눈길이 가는 대목이고 마찬가지로 베일리 기포드가 테슬라를 크게 매도한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제펜베르겐을 다뤘을 때처럼 이 테슬라를 매도한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에 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리스크 해칭 차원에서 비중을 줄인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베일리 기포드도 역시 쿠팡을 신규 편입했고 저 개인적으로 좀 관심 종목인 차지포인트도 신규 편입했다는 거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초기 투자했던 테슬라의 비중을 크게 축소했습니다. 무려 40%나 줄였고 마찬가지로 빅테크 비중도 크게 줄었습니다. 테슬라나 페이스북, 알파벳, 아마존 같은 기업들을 크게 줄였고 그리고 SNS 기업들 중에서는 페이스북 대신에 핀트레스트나 스냅, 빌리빌리를 선호했고 그리고 미주네 집의 배당코어 중인 S&P 글로벌을 비중 확대했다는 게 눈길이 갔습니다. 자, 마지막은 소로스 펀드 매니지먼트입니다. 소로스 펀드 매니지먼트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전설적인 투자자인 조지 소로스가 이끌고 있는 투자 기관입니다. 이 소로스 펀드 매니지먼트의 탑 10 기업 목록인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화면 멈추시고 보시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바이두나 텐센 뮤직 같은 중국 기업들이 있다는 게 눈에 띄고 그 다음에 SNS 기업인 트위터가 개인적으로 눈길이 갑니다. 그리고 스노우플레이크와 빌리빌리가 여기서도 나오네요. 그리고 미주네 집의 관심 종목인 MP 머티리얼즈를 신규 편입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비중을 확대한 종목들을 보면은 아마존이 무려 1136%나 증가했고요. 중국 기업인 이키이도 1020%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인 애널로그 디바이스랑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200%대로 증가했고 알파벳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조지 소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 빅테크, 아마존이나 알파벳 같은 빅테크 기업들을 일단은 크게 매수했고 그 다음에 퀄컴, 애널로그 디바이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반도체 기업을 크게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주택건설인 DR 홀턴의 비중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고 마지막으로 카지노 섹터인 라스베가스 샌즈랑 위치 프로퍼티스를 늘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중을 축소한 거는 뭐 알콘이랑 우버는 사실상 지금 청산 수준이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많은 기업들을 비중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몇 안 되는 중국 빅테크 비중을 확대한 기관입니다. 대표적으로 바이두와 텐센 뮤직을 매수했고 그 다음에 미주네 집의 관심 종목인 MP 머티리얼즈를 신규 편입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비중을 확대한 섹터를 보면은 빅테크, 반도체,
카지노 등의 섹터를 주목했고, 그다음에 우버의 비중을 크게 축소했다는 게 개인적으로 눈길이 갔습니다. 근데 그래서 오늘 1, 2부에 걸쳐서 정말 많은 헤지펀드와 투자 기관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컨텐츠에 대한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처음 시도한 컨텐츠만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피드백과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항상 안전하고 즐거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미준의 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